기술보다 연습량이 만든 괴물 천재 오타니. 우리는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홈런을 치거나 시속 160km의 공을 던지는 장면을 보면서 오타니 선수에게는 쉬운 일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그의 놀라운 경기력 이면에는 막대한 훈련이 쌓여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타니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인생이라는 귀중한 자원을 자신의 일에 쏟아부었기에 일류 선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연습뿐 아니라 실전에서도 양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오타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숫자를 남기려면 물론 기술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양이 아닐까요? 경기 횟수를 늘릴 수 있다면 수치상의 성장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타자로서는 상대가 좌투수라 해도 30홈런은 가능할 것 같고 투수로서는 25경기에 선발로 나서면 15승도 가능할 것 같아요. 15승에 30홈런이면 거의 MVP급 숫자인데 말이죠. 또한 오타니 선수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합니다. 선수로서는 모든 경기에 출전하라는 말을 듣고 싶죠. 등판 당일만 쉬면서 컨디션 조절을 하고 1년 동안 로테이션을 지키면서 타자로서는 남은 경기에 모두 출전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이유가 됐건 양을 늘려야 합니다. 양질 전환의 법칙은 기억해두면 좋은 말입니다. 양을 늘리면 자동적으로 질도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라이프 클럼프 박사가 아마추어 피아니스트와 서베를린 음악 아카데미 소속 프로 피아니스트에게 당신은 피아노를 얼마나 연습하고 있습니까? 라고 각각 물었습니다. 그 결과 프로 피아니스트는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33시간 연습하고 있었고 아마추어는 일주일에 서너 시간 연습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연습 시간의 차이가 10배나 나는 것이죠. 미국에서 수년에 걸쳐 진행된 전국적인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능과 노력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노력이라고 답한 사람이 재능이라고 답한 사람보다 2배나 많았습니다. 설문조사 참가자들에게 한 가지를 추가로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새로운 직원을 뽑는다면 똑똑한 사람과 부지런한 사람 중 누구를 뽑겠습니까? 결과는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응답이 똑똑한 사람의 5배에 육박했습니다. 노력은 언제 어디서나 중요한 자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타니가 불운과 실패를 이용하는 방법. 오타니 쇼헤이 선수는 스스로 어려운 상황을 즐기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 차례 시련이 찾아왔지만 낙심하지 않고 시련을 발판 삼아 도약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이와태현 대회 직전에 왼쪽 다리에 골단선, 뼈끝선 부상을 입었을 때일 것입니다. 다리를 벌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부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부상 이후 오타니 선수는 그해 공식 경기에 타자로는 출전했지만 마운드에 오를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를 회상하며 오타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 시기가 힘들다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해야 할 일이 많았어요. 선발전 출전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좋은 컨디션으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겨울을 보냈습니다. 사실 이 부상이 이도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해 겨울 오프시즌 오타니는 투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타격 연습에 몰두하게 됩니다. 즉, 이 부상이 없었다면 타격 연습에 시간을 할애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 이도류가 세상에 나올 일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마키 히가시 고등학교의 사사키 히로시 감독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본인의 야구 인생에 있어서 그 시기에 괴력을 발휘한 것이 그 후의 미래를 바꿨다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12년 선발전 전 타격을 봤을 때 타구가 이렇게까지 날아가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끝없이 공을 날리고 있었어요. 그 기간의 연습은 타자 오타니 쇼헤이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순조로운 시기에는 소수의 성공한 사람들과 나머지 많은 사람들 사이에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운이 닥쳤을 때 두 집단은 결정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즉,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지점에서 두 집단은 결정적으로 갈라집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불운이 닥쳤을 때 주어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동기부여를 일으켜서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해냅니다.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작은 실패에 쉽게 좌절하고 동기를 잃어 행동을 멈춥니다. 저명한 계몽주의자 나폴레옹 힐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부정적인 사건은 그것과 동등하거나 그보다 더 큰 행운의 씨앗을 포함하고 있다. 소수의 성공한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이 닥쳐도 이것은 하나의 시련일 뿐이다. 이 역경을 이겨내면 나는 성장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서 성장의 힌트를 얻고 실력으로 승화시키는 전어위복의 역량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오타니 선수와 같은 인류도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불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 전체를 조망했을 때 그 불안은 사소하고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운을 뛰어넘는 매력, 인간력을 높여라.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고등학생 때 작성한 만다라트, 목표를 적은 체크리스트에는 행운을 잡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쓰레기 줍기가 적혀 있습니다. 2021년 6월 17일 한신 타이거스와의 경기 때였습니다. 오타니 선수가 4구째를 골라 1루로 향하다 그라운드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 자신의 유니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팬들로부터 찬사가 쏟아졌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오타니 선수의 이런 행동은 하나마키 히가시 고등학교 시절 사사키 히로시 감독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사사키 감독은 쓰레기를 줍는 것이 행운을 불러온다고 가르쳤고, 이후 오타니는 꾸준히 너무나 당연하게 배운 대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로야구 선수가 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쓰레기 줍기가 이나바 아츠노리를 롤모델로 삼은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오타니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이나바 선수가 경기 중에 수비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벤치 앞에서 쓰레기를 줍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멋있고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쓰레기가 부르는 것 같아서 다시 돌아와서 줍거나 하죠. 뒤에서 쓰레기로부터 넌 그렇게 해도 되냐고 핀잔을 듣는 느낌이 드는 저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물론 운이 좋아지니까 라는 이유만으로 오타니가 쓰레기를 줍는 건 아닙니다. 메이저리거가 된 후 왜 쓰레기를 줍는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오타니는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벤치 안에 있으면 계단에서 쓰레기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소한 부상을 저나 주변 사람들이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면 운은 선행을 하는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행운아 오너라 하며 입 벌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운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앞서 웃음의 효용에 대해서도 설명했지만 정말로 웃으면 행운이 찾아옵니다. 오타니 선수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웃으며 밝게 행동하는 사람은 조용히 있어도 행운이 찾아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즐기지 못하는 사람, 나만 즐기는 사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즐거움을 주는 사람 등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인간으로 나누어집니다. 오타니 선수는 당연히 마지막 유형의 인간입니다. 저는 오타니 쇼헤이가 타고난 천재가 아닐까 생각했었는데요. 이 책을 보고 나니까 오타니가 왜 성공할 수밖에 없었는지 납득이 되더라고요. 오타니의 재능과 노력은 물론이고 최고를 향한 집념이야말로 지금의 오타니를 있게 한 원동력이 아닌가 싶어요. 거기다가 인성까지 완벽한 오타니 쇼헤이라니 정말 놀랍습니다. 책에는 오타니 쇼헤이가 꿈을 이루기 위해 지켜온 40가지 원칙에 대해서 챕터별로 소개가 되어 있고요. 또 오타니가 고교 시절에 작성한 꿈의 계획표인 만다라트 작성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2023 WBC 미국과의 결승전을 앞두고 라커룸에서 동료들을 모아놓고 했었던 오타니 쇼헤이의 가슴 뜨거워지는 연설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미국 선수들을 동경하는 것은 그만둡시다. 1루의 골드슈미츠, 중견수의 마이크 트라웃, 우익수에는 무키 베츠 선수 등 야구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선수들이 가득 있지만 동경만 해서는 그들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오늘만큼은 우리가 그들을 넘어서기 위해 최고가 되기 위해 이곳에 왔으니까 오늘 단 하루만큼은 그들에 대한 동경을 버리고 이기는 것만 생각합시다. 정말 듣는 저까지도 전율이 느껴지는 오타니다운 연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